그러면 이제부터 강론입니다. 임상경험례는 낭독 안 해드리고, 네, 이건 길어요. 임상통풍경험례는요 24개나 돼요. 아주 드라마틱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낭독보다는 본증 다 토론한 다음에 각 임상경험례마다 또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내용, 행비 견증, 허사가 혈기와 더불어 상박하여 관절에 뭉쳐서 상하에 유행하므로 혹은 붉고 혹은 부으며 건맥이 이종불수하는 증이니 방풍탕증 또는 월비가 출부탕을 참조할지어다. 삼도인의 말씀. 요법 다음 승인지라 상냥과 규음을 보하고 양곡과 양보를 사하라. 다음 성격. 그러면 여기 견증의 행비란 어떠한 증이며 그리고 다음 성격을 적용하는 것은 과연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여러분 강조드렸지만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의학이 아니다. 어떻게 나았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은 의학이 아닙니다. 누가 어떠한 요법을 주장을 해요. 어떠한 증에 어떠한 요법을 써라. 수많은 대체요법. 그런데 어떻게 나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 몸에 생리학적으로 케미칼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이 발현되어서 나았는지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서희 코쟁이가 사암침 최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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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칠 수 있도록 사암침을 증거하라. 사암침을 의과학적인 요법임을 증거하라. 간과 담은 거의 한 몸이죠. 간에서 쓸개 주스를 만들어서 담낭이라고 하는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서 씁니다. 간담은 한 몸이다. 그리고 동의학에서는 간담은 무엇을 주관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육을 주관한다 했습니다. 간이 근육을 주관함에 따른 의과학적인 증거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살펴보았습니다만 이번 통풍문에서도 또 다룰 거예요. 일단 오늘은 담에 한해 봅니다. 여기 행비와 관련해서 우리 몸에 제일 긴 경락을 가지고 있는 경맥은 족태양한수 방광수경입니다. 그 다음이 족소양상화 담목경과 조경명조 위토경이거든요. 간이 근육 자체에 에너지를 주는 경맥이라면 담경은 근육 신전을 담당하는 경맥입니다. 그 의과학적인 근거 여기서 다시 한번 해명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왜 서의학 논문을 한의학 시간에 자꾸 참조하는 거야? 자, 미국의 우리 침쟁이, 삼침쟁이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등의 침구사 여러분, 삼침쟁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침구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 무엇 공부하죠? 그렇죠? 서의 반 공부하고 그리고 동의학 반 공부합니다. 그 동의학에 침구학이 들어있죠. 한국의 한의사는 반은 서의학 반은 한의학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 동의학만 배우는 학자들이잖아. 대체의학자 중에 또는 제야침쟁이 중에 여러분 해부생리학을 모르고는 의학을 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채침으로 침을 놓아서 근육통, 두통 등등을 해결해 주었다면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침술로 인한 메커니즘이 발현된 거예요. 그것을 왜 과학적으로 입증 못해요? 간과 담이 어떻게 근육을 주관하느냐, 특히 담은 어떻게 근육을 주관하느냐, 무엇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담낭질환의 평활근 기능 및 기능장애라는 논문에 보면 담낭상피 및 평활근층은 근육 수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콜레스테롤 및 잠재적으로 독성인 소수성 담즙염을 포함하는 농축된 담도 용질에 노출된다. 생리적으로 담낭토는 고유한 뉴런과 신경 그리고 외인성 교감신경에서 근육으로 방출되는 자발적인 근육활동, 호르몬 및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조절된다. 그러니까 담낭이 수축 팽창하면서 담즙을
분사시키는 그조차도 신경과 외인성 교감신경에서 근육으로 방출되는 불수의근의 근육활동, 그리고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등등에 의해서 조절되며, 그리고 담 자체가 수축 팽창할 때 우리 몸 근육의 신전에 기여하기도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 구체적으로 보면 담낭암의 증상을 나타내는 다발성 근염 사례 보고서, 그러니까 담낭 자체의 어떠한 결함으로, 병증으로 인해서 다발성 근염이 생길 수도 있다. 행비라는 게 곧 다발성 근염이 아니겠습니까? 또 관절에 뭉쳐서도 증상을 나타낸다 했으므로 여기 논문에 보면 초기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담낭의 혈관염, 즉 담낭염증이 있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 이 그림에 보시면 관절에 근육에 허사가 혈기와 더불어 상박하여 관절에 뭉쳐서 상하에 류행함으로 혹은 붉고 혹은 부으며 건맥이 이종불수하는 증, 방풍탕 또는 월비가출부탕을 참조하라. 이 내용을 보니까 다발성 근염도 포함된 개념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포함된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여기 아팠다가 어제는 여기 아팠었는데 내일은 무릎이 아프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견비통도 생기고 두항통도 생기고 등등의 다양한 통증, 다발성 근염, 류마티스 관절염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담낭의 건강 여부와도 관계가 있다. 삼독이는 참으로 의과학자이셨습니다. 거금 450여 년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법을 내신 거죠. 그러면 삼도인께서 방약을 예를 드셨는데 잘 모르겠거든 방약을 살펴봐 하신가? 대방풍탕 방약합편 상통 89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술풍을 다스리며 거풍, 순기, 활혈, 장근한다. 학술풍이란 종아리는 가늘고 무릎은 부어있는 것, 그것을 학술풍이라고 해요.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데 대방풍탕 순기, 활혈, 장근, 근육을 건장하게 만든다 라는 게 대방풍탕의 증지입니다. 그러면 월비가출부탕은 금계요략에 등재된 처방인 월비가출탕의 가감방으로 자한, 전신부종, 어풍, 천해, 소변분리 등을 수반한 수종성 각기, 관절염, 신경통 등의 증상에 더하여 골절동통이 심하면 부자를 가하여 쓴다. 이상의 탕증과 견증으로 볼 때 허사가 혈기와 더불어 상박하여 관절에 뭉쳐서 상하에 류행함으로 혹은 붉고 혹은 부으며 건맥이 이종불수하는 증이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렇게 대조해서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수독증을 겸비한 일종의 류마티성 관절염의 류이며 관절에 뭉쳐서 상하에 류행한다 한 것을 볼 때 특별한 정처가 없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근염 또는 류마티성 관절염. 그런데 그것은 여러 증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월비가출탕증, 방풍탕증 이게 적합한 요법은 담승격증이다. 이와 같이 관절에 또는 근육의 통증을 수반한 증입니다. 행비.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삼침의학 총론에 족수행상과 담목경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보다 의과학적으로 고찰해 보십시다. 삼침의학책 가지고 계신 분들 이 방송 끝난 후에 다시 피드백 해보세요. 족수행상과 담목경 1, 2, 3, 4 목차를 보면 족수행상과 담목경 유주로상의 중요 지점 2. 족수행상과 담목경의 소양상호란 무엇인가? 세 번째, 족수행상과 담목경의 오행육기. 네 번째, 족수행상과 담목경의 정승격 경혈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첫머리에 제33장 통풍문의 행비 또는 통풍 이것이 담경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용한 다음에 족수행상과 담목경의 유주로상의 중요 지점 그림 보시면서 여기 경혈도 그림 보시면서
족소형 상어 담목경의 유주. 족소형 담경은 눈초리에서 시작하여 옆머리, 귀, 뒤, 목 등을 지나 쇄골 상와로 간다. 한 가지는 귀 뒤에서 나와 귀 속을 지나 귀 앞으로 가서 측두부 위쪽에 두 각으로 굽어 오른 다음 귀 뒤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측두부를 돌아 나와 이마에 도달한다. 다시 머리 뒤로 넘어가 대추혈에 이른 다음 어깨를 넘어 쇄골 중앙 움푹한 곳으로 나온다. 다른 가지는 귀 뒤쪽 풍지에서 귀 안으로 들어가 귀 앞으로 나와 한 줄기는 두각으로, 다른 한 줄기는 처음 시작된 눈초리 부위로 들어간 다음 광대뼈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눈 밑으로 올라간 다음 회전하여 악관절 뒤쪽으로 내려와 목을 지나 쇄골 중앙에서 합류한다. 여기에서 합쳐진 두 줄기는 다시 둘로 나뉘어 하나는 횡격막을 지나 간에 연락되고 다음에 귀속된 다음 하향하여 치골 부위에서 옆으로 나와 대퇴부 관절부로 들어간다. 다른 하나는 겨드랑이 아래로 나와 옆구리에 합쳐졌다가 다시 나뉘어 측 복부를 타고 내려와 천골 한쪽에 있는 4개의 구멍을 지나 대퇴 관절부에서 합류하여 하지 외측 중앙을 따라 하행하여 외측 복사뼈 앞을 지나 넷째 발가락 외측에서 끝난다. 한편 발등에서 엄지발가락 외측으로 갈려져 나와 족고름 간경으로 이어진다. 족소형 상어 담목경 유주르상의 중요 지점,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앞면과 측두부 두각, 앞면의 3차 신경과 측두부를 이중으로 락하는 것은 대뇌신경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대추혈, 담경의 경계는 중추신경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쇄골 중앙과 간담으로 연락되는 곳, 쇄골 중앙에서 간담을 지나 대퇴 관절부로 연락되는 것은 경기가 내부 장기에까지 미침을 보여준다. 천골 부분에 락하는 것은 천골은 미주신경 가지가 나오는 곳으로 담경의 경기는 자율신경과 연계되어 경계를 발현함을 볼 수 있다. 의과학적으로 우리 몸의 중요 지점으로 지정된 것을 도로 락하면서 대뇌와 함께 신경적으로 연락되는 우리 몸의 아주 중요한 임무를 담당한다. 족소형 상어 담목경의 소양상화란 근방추 감각신경의 말단은 중추신경과 연결된 신경에 의해 조절된다. 즉 근육은 전부 신경연락망으로 모터뉴런이라고 하는 근육신전 신경전류로 조절된다. 그것이 소양상화 중에 하나다. 그 신경전류의 방사력,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고양이 척추를 통해서 확인한 근육에 어떻게 신경들이 신전을 담당하는가 나타내는 그림.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대로. 동의학에서는 인체의 기운과 작용을 간결하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담목경의 소양상화는 뇌, 풍, 항, 즉 우레, 뇌, 바람, 풍, 항상항, 즉 항상 천둥, 번개와 바람이 힘을 몰아치고 있는 기운이라고 했다. 족소양상어 담목경의 목은 오행 위치, 소양상어는 담목경의 육기적 기운이다. 즉 경기이다. 근육을 의미하기도 하는 목에 뇌풍항의 의미를 부여하면 천둥, 번개와 바람으로 근육을 작동시키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날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무엇인가? 캐나다 엘버타 대학의 프로샤츠카 연구소에서 보행 중인 고양이의 골격근 움직임을 컬러 입체 영상으로 구현해낸 것을 보면 천둥, 번개와 바람으로 근육의 기능을 조절하는 기운이 담목경의 소양상화다. 신경전류 시스템을 고인들은 마치 천둥, 번개 치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소양상화라고 말한 거예요.
그 기운이 다음 목경의 소양상화라고 수천 년 전부터 설파해온 옛 선현들은 실사구시에 의한 고찰로 인체를 본 것이 확증된다. 인체의 모든 세포는 형광색과 같은 특징적인 컬러를 갖고 있으며 신경세포는 생체 전류와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 고유의 형광색을 발하는데 이를 바이오포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소광섭 교수팀, 서울대 소광섭 교수팀이 경락의 존재를 밝히는 논문을 발표할 때 바이오포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이오포톤, 우리 세포들은 각각 고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 서울대 소광섭 교수팀이 경락의 존재를 입증할 때도 바이오포톤으로 경락의 존재를 각인시켜 준 바 있다. 중추신경계와 말단신경계 전기신호에 의해 전신 근육의 신장 반사가 조절될 때 근육과 신경계가 주고받는 전기신호는 실제로 천둥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음파와 빛을 낸다. 이것이 근육, 목에 작용하는 소양상화다. 교감신경의 항진은 스트레스 상태를 반영하는데 스트레스가 근육과 뇌신경에 작용할 때 신체는 전투 모드로 변경된다. 그러나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 통증 등의 근골격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며 더하여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의 사고력 등의 지성 리듬을 방해한다. 이것이 수고름풍과 기량적 관계를 이루고 있는 다음 목경의 유심적 기운으로서 소양상화이기도 하다. 계속 3치무야. 족소양상화 다음 목경의 오행육기, 뇌와 척수신경과 그리고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 신경전류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신경전류 시스템이 불수의근을 움직이게 하는데 앞서 인용한 논문,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면 다발성 근염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류마티성 관절염이 오기도 한다. 즉 신경전류 시스템의 교란으로 근육 또는 관절에 염증이 생기기도 한다. 허허실실로 족소양상화 담목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3침 틀잡기에서도 다시 논할 거예요. 담의 어미는 방광, 담의 자식은 소장, 담과 상극 관계에 있는 것은 대장금. 그래서 담 정격은 허즉 복임의 원칙에 따라서 방광수경의 수요일인 통곡과 작용의 수요일인 협계를 보하고 금극목의 원칙에 따라 대장금경의 금요일인 상량과 작용의 금요일인 규음을 사합니다. 그러면 담승격은, 여기 행비에 쓰는 담승격은 실사기자 원칙에 따라 소장화경의 화요일인 양곡과 작용의 화요일인 양보를 사하고 금극목을 역으로 적용하여 대장금경의 금요일인 상량과 작용의 금요일인 규음을 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담승격을 놓으면 행비가 치료된다. 왜? 지금 담낭의 기능이 허한 상태라기보다는 담낭의 기능이 지금 과항진되어 있는 상태예요. 과항진. 그래서 신경전류가 지금 교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경전류가 교란이 일어났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안정시켜 주어야 돼요. 그래서 담승격. 허사가 혈기와 더불어 상박하여 관절에 뭉쳐서 상하에 유행하므로, 여기 허사라고 표현된 것은 담 정격을 써야 될 증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은 류마티성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은 실증이에요. 다발성 근염 실증이에요. 그래서 다음 성격을 써라. 소양상화, 우레, 뇌, 바람, 풍, 항상, 항. 다음목은 근육신전을 담당하는데 무엇으로? 옛 고인들은 뇌와 척수신경과 그리고 근육으로 이어지는 신경전류 시스템 그 자체를 항상 부는 바람, 그리고 무엇을 동반한 바람? 천둥 번개를 수반하는 바람. 그것이 실제한다 우리 몸에. 그러나 당신은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 소양상화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 서희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아니 한국의 한의학자 여러분 그거 모르겠어요. 당신네들이 배운 소양상화는 신경전류 시스템의 그 폭발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단목이 근육을 주관한다? 네, 그것은 뇌와 척수신경과 근육으로 이어진 신경전류 시스템이 근육신전을 담당하는 것을 보고 당신네들 조상들이 단목은 근육의 신전을 주관한다 한 것이요. 이렇게 대신 브리핑을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천둥번개가 너무 과잉으로 치면 이와 같이 뇌에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근육신전이 과항진되거나 또는 관절, 근육 등등의 염증이 생기기도 해요. 즉 말하자면 일종의 자가면역증이 발생해요. 자가면역증, 허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말씀이 혈기와 더불어 상박한다 그렇습니다. 다음 실증은 근육과 그리고 뼈를 견인하는 그 시스템의 자가면역증으로 지금 통증이 걷잡을 수 없이 이것저것에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고로 그것을 안정시켜주고 면역력을 또한 안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성격, 행비증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통비해증을 살펴보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